안녕하세요. 챕터 7 Inference for Numerical Data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는요, 다음과 같이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One sample means with the t-distribution 해서 그룹이 하나 있는 경우에 이 그룹의 센터가 어디냐, 즉 mu a가 어디냐, 여기에 관한 추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 paired data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와 B라는 그룹이 있다고 할게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 mu A와 mu B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즉 차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difference of two means 마찬가지로요. 여기도요. A와 B라는 그룹이 있는데 서로 그 중심이 같냐 틀리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얼핏 보기에는 이제 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paired data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 A라는 집단에서 우리가 샘플을 X1부터 XN을 뽑아내고요. B에서도요. 우리 Y1부터 YN이라는 샘플을 뽑아낼 거예요. 자, 이 경우에 X들끼리 서로 independent, Y들끼리도 independent 이것까지는 맞는데요. X1과 Y1은요. 서로 dependent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다룰 거고요. 이제 세 번째에서는요. 이 X1과 Y1도요. 서로 independent한 그런 케이스를 다룰게요. 대표적인 예로는요. 우리 신발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많이 걸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걷는 사람이라면 많이 다를 거고 많이 걷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닳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래서 왼발 신발도 많이 닳고요. 오른발도 상대적으로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건 1번 사람. 2번 사람은요. 안 걸어요. 그러면 이 X2도 별로 안 다를 거고 Y2도 별로 닳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다루는 게 이제 paired data.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difference of two means에서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power calculation for difference of mean 해서 여전히 우리 그룹이 하나 혹은 두 개 인 그룹을 다룰 건데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 hypothesis test는요. H0가 true일 때 우리가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면 옳게 된 거죠. 근데 만약 reject 하면 어때요? 이게 type 1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H1이 true인데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면 type 2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타입 1 에러만 강조했어요. 근데 타입 2 에러도 경우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1 빼기 타입 2 에러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을 파워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서서는 계속 타입 1 에러를 줄이는 방법 쪽은 당연히 1 빼기 타입 1 에러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Comparing many means with ANOVA 해가지고 경우는 똑같아요. 그룹이 이번에는 3개 이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즉 A와 B와 어떤 C 이렇게 그룹이 서로 모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민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mu A와 mu B와 mu C가 같냐 혹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냐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One sample means with the t-distribution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섹션이 시작할 때 motivating problem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룹이 하나일 때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motivating problem은 건너뛰고 sampling distribution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우리 sample proportion p hat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central limit theorem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population proportion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샘플 민 X 바도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요. 센트럴 리밋 theorem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population mean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X 바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이제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독립적인 관측치가 수집되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sufficiently large sample n이거나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라는 조건이 만족하면요. X 바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Z 스코어 자체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세한 증명은요, 건너뛰고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여기 첫 번째 조건이죠. Sufficiently large sample. 이거 같은 경우에는 CLT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조건 이제 납득할 만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다. 다시 얘기하면요, 샘플 사이즈가 작아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면 X바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샘플 사이즈가 두 개라고 할게요. independent X1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렇게 뮤, 시그마. 그다음에 X2도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x1 더하기 x2 같은 경우에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랜덤 베리어블의 합은 여전히 정규 분포이다. 2뮤 곱하기 2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바죠. 따라서 이게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우리 샘플의 개수는 2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expectation 어떻게 돼요? 2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를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자, variance of x1 플러스 x2 같은 경우에는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1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니까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2 시그마. 그럼 제가 애초에 여기 2 시그마라고 했던 게 좀 틀렸네요. 컴마 루트 2 시그마였어요. 근데 지금 2로 나눠주잖아요. 상수배만큼 한 건 제곱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standard deviation of x1, x2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2 시그마 제곱이고 이쪽에 제곱 붙어서 4 그래서 2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지우고 루트 2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정규 분포를 더했을 때 그 합이 정규 분포를 따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확률의 개념 및 응용 또는 이제 수리통계학에서 자세히 증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다음 두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표본 관측값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independent sample. 그 다음에 만약에 표본이 작을 때는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여야만 합니다. 여기 보이는 normality condition이라고 부르죠. 자, independence condition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샘플을 추출할 때 임의로 혹은 랜덤하게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인디펜던스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을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딱 그렸을 때 이렇게 벨 쉐입이 나오면 어때요?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달리 얘기해서요. 만약에 여기에서 모두가 다 여기 몰려 있는데 저 멀리서 하나 떨어진 동떨어진 아이가 있다. 이게 아웃라이어 혹은 suspected outlier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정규 분포를 안 따르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크다. 자, 이 기준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arge sample size. 물론 어떤 책에서는 기준점이 50일 때도 있고요. 어떤 책은 20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0을 기준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조건에서는요, large sample에서는 사실상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population distribution이요. 하지만 여전히 outlier는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sample 사이즈가 30보다 작다. 자, 이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small sample size라고 부르겠죠? 자, 이 경우에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돼요. 따라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서 이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유니모달이면서 시메트릭한 이러한 벨 쉐입을 갖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large sample size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이스 큐드죠? 이 경우도 상관은 없어요. 아웃라이어가 없다고만 판단되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레프트 스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유니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고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 독립성과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거죠. 제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히스토그램만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시계열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시계열 자료 분석. 이 과목에서 좀 자세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수업에서는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을 체크하는 방법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15예요. 자, 우리 기준점이 30이라고 했죠? 30보다 작기 때문에 small 샘플 사이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뭘 체크해야 돼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즉, 이 모양이 벨 쉐입을 갖는지 혹은 벨 쉐입이 정확히 벨 쉐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납득할 만한 뭐 아웃라이어가 없거나 혹은 유니폼이거나 혹은 skewed distribution이거나 뭐 이러한 증거만 없으면 일단은 상관은 없어요.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요. 실제로 정규 분포를 따를 때도 히스토그램이 이런 벨 쉐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 보시면은 벨 쉐입과 너무 거리가 멀죠. 어떻게 보면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노멀리티 컨디션이 만족 안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샘플 사이즈를 먼저 봐야 되죠. n이 50이에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레프트 스큐든지 라이트 스큐든지 뭐 그런 거와 관계없어요. 모양이 유니폼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이 경우에 아웃라이어 조건은 어떠한 소수의 observation들이 대다수의 observation들과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떨어져 있어요. suspected outlier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노멀리티 컨디션 사실 필요는 없지만 앞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요, proportion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따라서요,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 가설을 세우고요. 그 스텝 1에서 가설 설정. 일반적으로 우린 지금 population mean에 관해서 하니까 mu가 mu 제로와 같다 versus HA는 mu가 mu 제로와 다르다. 이때 mu 제로는 어떤 값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죠. 이렇게 짧게만 쓸게요. 그리고 앞서서 이거 한번 했었으니까 제가 바로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x 바 빼기 null hypothesis에 있는 이제 null value 넣고 standard of error of x 바. 그래서 다시 쓰면 x 바 빼기 mu 제로, 이 부분은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요, p-value를 계산하죠. 자, 이 경우 우리 two-sided 테스트 양측 검정을 가정하니까 p-value는 2 곱하기 probability z가 절대값 z 스텝보다 클 확률, 이렇게 두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conclusion을 내리시면 돼요. 자, p-value가 작으면 reject the null hypothesis, 혹은 크면은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때 작다 크다의 기준은 significance level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섹션에서는 우리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모르는 경우를 가정하고요.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 이제 standard deviation을 모르는 경우에는요, 우리 결국에는 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에서 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대표적인 추정값을 써주면 되겠죠? 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에 대한 추정값은 sample standard deviation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시그마만 바꾼 이러한 통계량을 쓸 거고요. 자, 이 통계량은요, 이름이 T statistics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증명은 넘어갈 거고요. 이 T statistics는 이제 T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n-1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기, 선형 회기 혹은 수리통계학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혹은 대학원 과정까지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이제 증명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degree of freedom은 n-1 sample size 빼기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서 말한 t distribution은 어떤 모양을 가졌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t distribution은요, 정규 분포와 비슷한 종 모양을 가지지만요, 꼬리가 조금 두꺼워요. 즉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정규 분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t distribution이에요. 참고로 이제 t distribution은 degree of freedom이라고 불리는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와 비교했을 때는요, 꼬리가 조금 더 두꺼워요. 즉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요, probability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쪽이죠. 그러면 probability t 어떤 degree of freedom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은요, 색깔을 추가하면 조금 더 큰 영역이에요. 꼬리가 두껍다는 말은요, 결국에 이 tail probability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대소관계가 항상 유지가 돼요.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보면요, 이 Z statistics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모집단의 정보 시그마를 써요. 하지만 T statistics는요,
이 모집단의 정보를 몰라서 추정치를 쓰죠. 그래서 sample standard deviation을 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Z statistics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즉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T 디스트리뷰션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는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T 디스트리뷰션에 비해서 중심에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T 디스트리뷰션의 두꺼운 꼬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은요.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이 expectation이 항상 제로예요. 그 다음에 그 모양 자체는요. degree of freedom이라고 DF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또 참고로요. variance는요. 여기 있는 degree of freedom 빼기 2분의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정의가 돼서요. 만약에 DF가 이렇게 3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variance는요. 3 빼기 2 분의 3 해서 3이 되고요. 만약에 degree of freedom이 10이다. 그러면 variance는 8분의 10 해서 거의 1에 가깝죠.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이 무한되면 variance는 그 극한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degree of freedom이 커지면 커질수록 variance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작아 봐야 결국 1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의 variance는 원래 1이죠. 그래서 항상 T 디스트리뷰션은 어떠한 degree of freedom과 관계없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항상 두꺼운 꼬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있는 이 그림은요. 우리 degree of freedom에 따른 T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DF가 1인 경우에는 여기 가장 희미한 실선이거든요. 가장 위에 있죠. 이렇게 잘라서 보면 꼬리가 가장 두꺼워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꼬리가 점점 얇아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egree of freedom이 10까지 가면 굉장히 얇아지죠. 그리고 정규 분포는 여기 실선이에요.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 아무리 커져도 여전히 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꼬리가 두껍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degree of freedom이 증가함에 따라서 T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에 접근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T statistics, 그 다음에 T 분포를 이용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앞으로 T 테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 테스트를 이용해서 다음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요, US 러너가 점점 빨라지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자, 문제 읽어보면 일반적인 미국 달리기 선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빨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매년 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10마일 경주인 체리 블라썸 레이스를 통해 확인하려 합니다. 2006년 체리 블라썸 레이스를 완주한 모든 주자의 평균 시간은 93.29분, 약 93분 17초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2017년 체리 블라썸 레이스 참가자 100명의 샘플을 사용하여 이 레이스의 주자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2017년 체리 블라썸 레이스 참가자 100명의 샘플 민과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각각 97.32분과 16.98분이라도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결국에는 두 그룹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2006년도 기록, 그 다음에 여기는 2017년도 기록.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두 개의 그룹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테스트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all runner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서는요. 샘플을 뽑은 거죠. 이 100 participants 해가지고
샘플을 뽑았으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해당 문제는 2017년에 population mean이 93.29분, 2006년도의 기록 93.29분보다 빠른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제 해당 샘플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진 샘플 사이즈가 n이 30보다 훨씬 크죠. 100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이게 벨 쉐입을 갖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익스트림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는 뭐 그래 보이지는 않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은 다 만족을 한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샘플이 인디펜던트가 아니라는 뭐 그런 가정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결국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아니고 sample standard deviation이니까 이제 t distribution을 활용하는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각 스텝별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setting up the hypothesis 해서 우리가 뮤가요. 2017년도에 모든 달리기 선수들의 기록 혹은 평균 기록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null hypothesis에서는 average runtime is mu는 93.29다. 자, 이 기준은 2006년도의 기록이었죠.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더 빨라졌냐 이거죠. 즉 시간으로 봤을 땐 더 짧아졌냐 이거죠. 그래서 뮤가 93.29보다 작냐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스텝 2로 넘어가면요.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x바 빼기 뮤 제로 여기 x바는 97.3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즉 x바 왼쪽에 씁시다. x바 빼기 뮤 제로 나누기 루트 s제곱 오버 n 혹은 뭐 s 오버 루트 n 이렇게 쓸게요. 자, x바는 97.32, 뮤제로는 여기 93.29, s는 16.98이라고 주어졌고 우리가 모은 샘플 수도 100명, 그래서 루트 100 쓰면 이제 계산하면 2.37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p-밸류 계산하면요. t-statistics는 t 분포를 따르고 이때의 degree of freedom은 n 빼기 1이라고 했죠. 즉 이 경우에는 100 빼기 1 해서 99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가요. 자, 왼쪽 한 방향만 물어보고 있죠. 즉 one-sided 테스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오시고요. 요거 해보시면 0.99 p-밸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보통은 p-밸류가 굉장히 작거나 혹은 한 0.10 요 정도 되는데 0.99는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이건 probability니까 결국 최고값이 1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납득은 돼요. 우리가 더 빨라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오히려 샘플민이 커졌잖아요. 더 느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할 만한 널 하이파서시스를 기각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p-밸류가 이렇게 큰 값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해보면 굉장히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은요. 이 p-밸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p-밸류 굉장히 크니까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 데이터는요. US 러너가요.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t-distribution을 이용한 hypothesis test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t-distribution을 이용한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방식 자체는요, 항상 똑같아요. 여기 있는 point estimate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 그리고 이 margin of error는요, 항상 critical value, 즉 이제 1 빼기 2분의 알파 퍼센타일 그리고 곱하기 standard of error of estimator x바 혹은 뭐 p hat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large sample size에서는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표준 정규 분포의 퍼센타일을 이 critical value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point estimate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over 2 곱하기 standard of error 이걸 써주시면 되죠. 이때 standard of error는요. 다시 한번 쓰면 point estimate x 봤을 거고요. z 알파 over 2 그 다음에 시그마 over 루트 n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면 sample standard deviation을 써주면 돼요, 여러분. 근데 sample 사이즈가 크다고 했죠? 그럼 law of large number 때문에 s나 시그마나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n이 크다. 근데 시그마는 몰라. 자, 이 경우에 S 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키분포의 1-2분의 알파 퍼센타일을 써주시는 게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기초통계학에서는 n이 크면 시그마나 s나 비슷하니까 그냥 z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t분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근접해요? 표준정규 분포에 근접하죠.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몰 샘플 케이스로 넘어와 볼게요. 스몰 샘플 케이스에서는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거 자체는 똑같이 x바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n이 작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시그마도 몰라요. 그럼 s를 써야겠죠? 그래서 s over 루트 n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n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분포를 그냥 z분포의 이제 퍼센타일로 바꿔주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t분포의 퍼센타일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의 degree of freedom은 여전히 n-1입니다. 자,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alculate a 95% confidence interval for the population mean when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죠. 짧게 써보면 confidence interval for mu를 찾아라 이거죠. 공식만 넣어보면 결국 x바 해서 1836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큰가요? 작죠.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s over 루트 n 그 다음에 t 98%니까 0.025,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9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standard of error of x 바잖아요. 여기 주어졌어요. 사실 이거는 루트 10분의 1176 굳이 안 주어져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앞선 두 데이터를 통해서 두 정보를 통해서요. 자, 이 부분만 몰라요.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죠? R 아니면 파이썬 혹은 T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테이블을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답을 끝까지 적어보면 1836 플러스 마이너스 2.26 곱하기 372, 즉 995부터 2677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결론이 컨피던스 레벨의 결과와 일치합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설 검정을 안 했죠. 컨피던스 인터벌까지만 했죠. 따라서 가설 검정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H0는 뮤는 제로 vs HA는 뮤가 0이 아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자체는 X바죠. 그리고 1836이라고 앞에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of X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수치는 시그마 over 루트 n이에요. 그래서 여기 hat value 넣어주면 이제 이 부분이 S over 루트 n. 그리고 S는 주어졌죠? 1176 나누기 루트 n은 10개였어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 부분 사실 주어졌었죠. 372.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 햇밸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꼭 다 따져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우리 T, stat, degree of freedom을 이제 찾을 거예요. X, 바, 빼기 여기 적혀있는 제로 나누기 standard of error of X, 바 해보면 이쪽이 3.7, 372죠. 자, 그래서 4.94 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때 degree of freedom은 n 빼기 1, 즉 9다. 이것도 알 수 있고 이제 p-value 계산하면 되죠. p-value는 probability t가 degree of freedom은 9일 때 4.94 절대값 안 씌울게요. 어차피 양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0.0008 마찬가지로 이 확률은 알파이썬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p-value 어때요? 굉장히 작죠? 우리의 conclusion은 어때요?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significance 레벨은 계속해서 알파는 0.05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ignificance 레벨은요.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 value예요. 우리 p-value 보고 나 기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난 significance 레벨을 0.001 이렇게 잡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통계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겠다. 이런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reject null hypothesis라는 결과랑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confidence interval for mu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95% 여기 있는 유의 수준이 0.05, 95% 똑같아요. 당시의 결과가 이렇게 해서 995,267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안에 여기 null value 제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일치합니까? 라는 질문은 예, 가설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confidence interval에서도 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two-sided 테스트에서는 이 유의 수준이 똑같다라고 하면 항상 일치된 결과를 주고요. 만약에 이제 two-sided가 아니라고 할게요. one-sided, 뮤가 0보다 크다 혹은 뮤가 0보다 작다. 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